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오늘 사회민주당 청년준비위원회가 공동 성명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청년창준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성명 기자회견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준비위원 송성준입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준비위를 발족했습니다. 엄중한 대통령의 불법 쿠데타라는 엄중한 시기에 맞춰서 저희 청준위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내고 또 청년 여러분들께 행동을 함께 하기로 호소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오늘 5.18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한 청년들의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장갑차가 드나들고 헬기를 타고 계엄군이 국회로 내려오는 것을 TV 화면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실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해외 뉴스에서나 보았을 독재자의 쿠데타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도 그날 밤 달려간 시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뭘 할 줄 알아서 달려간 게 아닙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 어떤 마음이 우리들을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그는 그날의 일을 실패한 작전 따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년 시민들 중 누구라도 그 역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고 그날 밤 청년 계엄군 중 그 누구라도 역사의 반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희는 지난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청년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사진 속에 청년들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던 그날의 광주와 2024년 윤석열의 쿠데타를 겪고 있는 오늘의 서울이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비상계엄 이후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은 전쟁으로 부모가 죽을까 두렵고 부모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죽을까 두려운 나라가 되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태국에서 원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파트라는 한국어를 노래하던 나라에서 한순간에 나라의 위상이 급전직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여당은 위헌적, 불법적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의심케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든 어느 정당을 지지했든 너무나 당연하게도 탄핵이 빠르게 가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사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의 법정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는 것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08석을 가진 공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지만 그날의 계엄군의 무력 앞에 위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국민의힘 청년 보좌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일 토요일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는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이 쿠데타가 해결되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와 대통령과 일당들이 대치하는
사실상의 내전에 빠지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까?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씨가 우리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운 북한과의 국지전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하고 쿠데타군이 접경 지역인 양구군을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없이 심각하고 더없이 목숨이 위태롭다 여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 24시간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탄핵 부결 당론을 바꾸십시오. 국민의힘 청년 의원들, 청년 보좌진들 먼저 나서십시오. 당신들이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세워 쿠데타 세력에게 빌붙으려 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더없이 불평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겪는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합니다. 광장에서 SNS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좋으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납시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청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5.18 친구들의 희생을 오롯이 추모만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윤석열에 맞서 5.18의 친구들을 이어갑시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건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헌을 물랑케 했음에도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평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상담하시는 상담 심리 전문가와 임상 심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현장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성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명상과 상담연구소 봄 김민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현지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온마음연구소 신인수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심리상담소 있다 고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클리닉 남종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국선언을 하게 된 동기를 명상과 상담연구소 봄 김민아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시국선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브리핑을 김현지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성욱 선생님께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마음 아픈 이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상담사입니다. 상담사라는 직업은 특성상 다른 어느 직업보다
자신의 주장, 특히 정치적 성향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직업군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상담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상담하려고 오시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늘 조심성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담직을 내걸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 상담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여 많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자기 검열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인 우리는 현재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현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고 급기야는 계엄령 선포까지 이르는 걸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상담 장면 밖에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절절하게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침묵하는 것이 결코 정치적 중립이 아니며 더더욱 상담스럽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상담사는 이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상담스러우며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국선언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동기 그리고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1월 27일부터 시국선언문을 성명서를 회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픈 채팅방도 열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반응이 없었으며 많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거의 150명 정도랄까요? 그 정도였지만 12월 3일 오전부터 저희가 이제 각 그룹톡과 학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2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도 아쉬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2월 3일 새벽에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저희 상담사들은 새벽에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텔레그램 방으로 옮겨서 저희가 200명 이상의 집단원들이 생겼고 그 외에도 구글 폼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과 이를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상담사들까지 동의서를 모아서 현재는 지금 한 1200명, 1280명 정도가 성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아질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기재회견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상담사들은 국민의 애환 그리고 내담자들의 애환을 골방에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기재회견이 끝나도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상담실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계엄령 이후에 내담자들이 많이 불안해 있습니다.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 없다는 그들의 걱정과 불안을 저희가 덜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시국선언문 성명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탄핵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는 어떤 운동이라도 결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시국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십시오. 당신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의 고즈넉한 겨울밤을 경악과 공포로 파괴했습니다. 시민들은 삶의 지축이 흔들리고 일상의 기반이 무너지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짓입니다. 당신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세상의 수많은 장삼 이사들은 정신나간 짓, 미친 짓이라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담심리 전문가와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정신병리의 용어나 이상심리 진단 기준으로 당신의 정신 상태를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심리 전문가들의 윤리이며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법과 윤리, 그리고 민주 시민 사회에 대한 예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법, 세상의 윤리, 인간에 대한 예의까지 모욕하고 파괴해버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철회하고 당신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다만 우리 상담심리 전문가와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당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최선을 다해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심리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 세월호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을 한 번만이라도 더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부모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콩나물국밥을 같이 먹으러 가고 싶다던 미수습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팽목항에서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 애통함과 억울함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여동생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번 겨울에도 눈오리를 만들며 장난을 치고 싶다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오빠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섭다는 자영업자들과 실직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사회가 진저리치게 외롭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사회 시스템 곳곳의 복지제도가 축소되고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각자 도생이 삶의 지침이 되었고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탄식은 이제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 심리 전문가들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서울 한복판에서 백수십 명의 펄펄 뛰는 젊은 심장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멈추어야 했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젊은 군인의 죽음을 당신들은 왜 그리도 천박하고 무례하게 대접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도 남 탓만 하는 정부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뇌물 명품을 축소하고 주가도 대파값도 조작하고 올바른 길을 왜곡하고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연구자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이 정부의 시작이 불법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쌓이고 고통이 커지면 개인도 국가도 병이 들어 무너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병의 이치를 아는 우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대로 계속 병들어 가도록 놓아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오. 각 개인의 정신에는 검열하고 취조하고 징벌하는 검사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판정하는 판사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검사와 같은 정신 기능이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평가하는 판사의 기능이 편향되면 개인의 삶은 종래 병들어 무너집니다. 하물며 국가를 달리 말하겠습니까? 법의 주인은 시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도 벌받지 않는 자들이 법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위해 법을 사용하고 법의 공의로움을 모욕하는 자들이 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편향된 징벌과 편애가 드러나는 판결이 너무나 잦습니다. 정적에게는 30장 방석 밑에 콩알 하나를 찾아내어 죄를 묻는데 대통령의 부인은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벌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영부인에게 계속 진상되는 혐의 없음은 시민들의 혐오감을 증강시킵니다.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의에 대한 거부임이 자명해졌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모든 정의를 물리치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졌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영부인의 광대가 되었음을 통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국가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앞날을 위해 이다지도 혼곤하고 문란한 정부의 수장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십시오. 우리 상담심리 전문가들과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만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님들과 정치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제를 하루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심의 경량이 권력의 배를 뒤집고야 말 거대한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조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정치적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처참히 몰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심리 전문가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감없는 현실입니다. 상담심리 전문가와 임상심리 전문가들 1256명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시민들의 강건한 정신의 힘을 만만히 보지 말아야 합니다. 1960년 4월 19일 전후 세대는 이승만을 하야시킴으로 첫 시민항쟁을 승리의 역사로 기록했습니다. 약 30년 뒤 그의 자손들은 광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결국 1987년 60항쟁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세대가 흘러 2016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작은 촛불로 엄동설안을 이겨내고 박근혜 정부를 합법적으로 퇴진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을 당신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의지를 유전자에 새긴 시민 항쟁의 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과오를 두려워하십시오. 시민들은 이제 30년은 고사하고 3년도, 이제는 3일도 너무 길다고 여깁니다. 시민들은 독립투사와 같은 결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면 새벽이 오기 전에 하야하십시오. 우리는 새해가 오기 전에 당신이 대통령이 아닌 나라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이 탄식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록 폐허 속에서 부끄럽게 머물며 있을지라도 드디어 시민들은 연대하기 시작했고 촛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폐허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사적 욕망보다 더 뜨거운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다음 세대에 고이 물려줄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응답해야 할 책임을 지닌 상담심리 전문가와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의 해법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직 하야를 다시 한번 엄중히 명령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상담심리 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 1256명 일동.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및 임상심리 전문가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 네, 가시죠. 네, 지금부터 윤석열 탄핵하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 청년진보당 대학생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기본소득당 청년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네, 대학생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자 오늘 야5당 대학생들이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야5당의 5분 대학생 당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고 마지막으로 공동선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으로 기본소득당 대학생 조성윤 당원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조성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0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저와 제 친구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치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계엄군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국회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청년과 대학생은 삶의 질과 행복을 뒷전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한 끼에 12,000원, 한 달 교통비가 8만 원, 손바닥만한 자취방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여름에는 폭우와 폭염, 집중호우가 찾아오더니 이제는 단풍 위에 폭설이 내립니다. 우리 또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해 목숨을 잃습니다. 대통령은 청년과 대학생의 삶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2년 반 동안 점점 커진 어둠이 내일을 꿈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나다운 삶을 살기를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영원한 탈락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이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남은 길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게 우리의 삶은 못 본 채 선출되지도 않는 자에게 휘둘려 국정을 농단할 수 없게 하루빨리 탄핵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민주주의와 청년 대학생의 삶을 회복합시다. 어제 저희 학교에서는 2,707명의 학생들이 모인 전체 학생 총회에서 윤석열 퇴진 요구가 결의되었습니다. 학부생 총원의 17.4%가 참여했고 이는 의결 정족수인 10%를 훨씬 넘긴 수치였습니다. 사실 총회 전까지 많은 학생들이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총회가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결 정족수를 훨씬 웃도는 수의 학생들이 모였고 추운 날씨에도 긴 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훨씬 웃도는 수의 학생들이 모였고 추운 날씨에도 긴 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긴 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대학생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게시판은 대잡으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 총회로 결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광장에서 만나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넘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넘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원 당원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20학번 이동원입니다. 저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없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짓밟았습니다. 대학생들이 꿈을 이뤄도 행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국민과 헌법에 반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 앞에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민주적인 교육의 전당을 이룩하고자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 나이 때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청년이 길거리에서 죽어갔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행하느라 최상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20대의 인생에서 재앙 그 자체입니다. 4일 새벽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는 계엄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학생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큼은 정답이 명확한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20대에게 평안한 일상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앗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20대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는 7일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시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책임지고 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20대 대학생들이 12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다고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저와 제 친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진보당 대학생 봉준희 당원의 발언을 이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20학번에 재학 중인 서울청년 진보당 대학생 위원장 봉준희입니다. 지난 3일 실탄을 차고 창문을 깨고 국회로 계엄군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던 시도가 있었으며 이를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지도했다는 국방 차관의 증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막아냈던 지난 3일의 계엄령 사태는 나라를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한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있던 그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일의 계엄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이었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으나 계엄령 자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채입니다. 오히려 친위 쿠데타의 핵심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계엄령이었다라고 주장하며 계엄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엄령이란 무엇입니까? 역사로부터 학습된 섬찟탄입니다. 이전의 계엄령 속에서 수많은 열사와 민중들이 흘렸던 피로 쓰여진 역사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 위에서 투쟁으로 만들어온 우리나라의 역사가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반역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가장 바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터져나오는 시국 선언들로 가장 뜨겁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사라져오고 위협받았던 수많은 생명을 기억하겠다는 목소리이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사라질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명확한 다짐들입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첫 번째 계엄령의 당혹함과 두려움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이 정권을 이제는 멈추고자 하는 선언입니다. 국회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와 의지를 받아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입법기관으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국회의 눈앞에 있는 선택지는 탄핵 의결 혹은 두 번째 계엄령입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계엄령 선포 당시 한동훈 대표가 명확히 잘못된 것, 막아내겠다라고 하며 국가 전복 시도로의 계엄령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국선언 연명으로 시국선언문 발표로 모아낸 간절함과 외침을 받아 국회는 반드시 탄핵을 의결해내야 합니다. 탄핵에 의결하지 않는 자는 내란 음모의 공범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양심 앞에 손을 올리고 7일 민주공화국을 함께 지켜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민주당 대학생 양윤찬 당원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사회민주당 당원 양윤찬입니다. 저는 이제껏 정치 성향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총칼을 들이댈까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총알바지 삼아 전쟁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속설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도한 정권의 남은 임기를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와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밤 계엄군의 군합발에 국회가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8년 전 민주주의를 무시한 정권을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오게 만들 때에만 찾아옵니다. 커다란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무로부터 쌓아 올라가 마침내 4월 학생혁명 그 대열의 길을 높이 올렸다. 그러함에 있어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주화 번영, 생존의 평등 평화를 위하여 모든 지성, 모든 생명, 모든 사랑을 다하여 아낌이 없었다. 제가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의혈탑 비문의 내용입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대거 시위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6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획책할 수 없는 민주주의 선도 국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의혈 중앙의 정신을 이어가는 중앙대학교 학생으로서 탄핵 주도정당 사회민주당 당원으로서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다 함께 광장으로 나아갑시다. 내일 토요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납시다. 끝으로 국회와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나서십시오. 국민의 뜻을 따르십시오. 당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공동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공동선언은 기본소득당 윤김진서 청년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봉건우 대학생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성준 청년위원회 준비위원, 진보당 홍희진 대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학생이 요구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명분 하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와 군용 헬기가 등장했고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차도, 권한도, 정당성도 무시한 막무가내 폭정이었다. 어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대답은 국민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사과와 책임 대신 윤석열 정권이 선택한 것은 남 탓과 핑계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지난 2년 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총체적인 과정이었다. 경제와 안전, 노동, 복지, 교육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자유와 인권, 평등의 가치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대통령의 무능에도 집권 여당은 쓴소리 한마디 없이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민주주의 공범을 자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파괴했다.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교육받아야 할 대학생의 현재도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미래도 윤석열 정권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졸업생의 입이 틀어막히고 20대 청년들이 이태원 거리를 걷다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이제는 언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향한 대학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다. 3,000명이 넘는 교수가 대학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대학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 없음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비상계엄으로 짙은 공포가 내려앉은 그날 밤 대학생들은 국회로 나와 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캠퍼스에서는 비상계엄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행진하고 총학생회가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해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언제나 그래왔듯 이 거대한 분노는 부패한 정권을 결국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의 대학생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안을 의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의 대학생들은 우리의 삶이 자유와 민주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윤석열 탄핵까지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대학생 공동성명 기자회견 참석자 1동. 네, 이상으로 윤석열 탄핵하라 야당 대학생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탄핵 반대는 경고성을 넘은 대국민 사륙 2차 비상계엄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충격과 분노로 휩싸인 우리 국민들 앞에서 어찌 이리 뻔뻔하고 파렴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은 어제 오전 예상되었던 입장 발표도 취소하고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내란 총괄 기획자 김용현은 탄핵을 피해 사표 한 장 던지고서는 버젓이 언론을 통해 내란에 동의 못한다며 국회의 군 병력 투입도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선관위 군경 투입도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암파의 핵심 인물 이상민 또한 뻔뻔하게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다면 못했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총칼로 협박하고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이 도둑놈들의 입과 손발부터 즉각 포박해야 합니다. 경고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내란 속의 윤석열의 말입니다. 경고라는 표현 자체도 피가 거꾸로 솟지만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이후 사태는 그들만의 표현인 경고용을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시한폭탄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금 즉시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반대는 명백히 대국민 경고를 훌쩍 뛰어넘을 대국민 사륙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승인입니다. 사륙의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확실히 예고된 2차 내란 시도에 정말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위태로운 작금의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가 존재해야 비로소 정당도 정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원내 부대표 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즉시 국회를 열어 내란 범죄자 윤석열 탄핵 표결에 돌입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범죄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호시탐탐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더 미루면 위험해집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로 본인을 포함해 주요 정치인들을 역류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려 했던 윤석열을 지금 당장 직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지금 당장 직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생각할 때입니다. 국민을 믿고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이때 양심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 공개 찬성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더 늦지 않도록 탄핵 찬성으로 국민의 안전, 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에 엄혹한 시국에 고생 많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수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윤석열 임기를 하루 더 용납하지 말고 오늘 당장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킵시다. 윤석열 탄핵이 한동훈 대표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독대에 흔들리지 말고 탄핵의 길을 열기 바랍니다. 두 번 속지 마십시오. 그 결단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경제도, 민생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진정한 보수 정치도 살리는 길입니다. 툭하면 과거로 퇴행하는 수구 세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보수로 거듭나십시오. 그것은 오직 한동훈 대표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무례한 공범들을 즉시 수사하고 죄를 물읍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2.3 쿠데타 세력들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끝장냅시다. 우리 국민에게 단 하루라도 빨리 보통의 일상을
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자 브리핑하겠습니다. 12.3 내란 주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을 멈추고 당장 국회에서 떠나십시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3 내란의 핵심 주범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범죄 시행의 날 추경호 대표는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자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순간 추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당사에서 열겠다.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러 온 여당 의원들을 국회 밖 당사로 유인해 발을 묶은 겁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시간을 달라며 표결을 의도적으로 늦추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당사에 있음을 공공연히 알렸음에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단 한 명의 계엄군도 가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은 오히려 당사가 아닌 국회 본청에 있는 한동훈 대표실을 급습했습니다. 노린 겁니까? 동료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놓고 정작 본인은 국회 경내에 머물렀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온 계엄군에게 내부 정보를 주며 밀정이라도 한 겁니까? 명태균 씨가 폭로한 20억 원 수수 의혹을 덮으려 내란죄 공범이 되려는 겁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폭로한 20억 원 수수 의혹을 덮으려 내란죄 공범이 된 겁니까? 윤석열의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내란 주범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떠나십시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떳떳하게 받으십시오.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반드시 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시급히 국회를 떠나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주동 수사를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쓰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계엄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지금도 또 다시 두 번째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동안에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오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우리 도천수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각계 대표님들은 4.19 혁명에 참여하신 우리 김동원 목사님도 계시고 또 5.18 동지 그동안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왔던 그런 분들이고 종교 인사를 포함해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맨 처음 김동원 전 기장중경총회 회장님이신 김동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장 강경재 씨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불교기를 대표해서 진간스님, 그 다음에 안병원 헌법개정주권회의 공동대표님, 그리고 민족진영을 대표해서 노태구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상임대표님,
그리고 조광음 희망시민연대 상임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국민 담화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합법주의자인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 것이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무엇이 합법주의자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 조치입니까?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진입시켜 정당한 국회 일정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조차 국회의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가 합법적인 조치란 말입니까? 국회는 비상계엄 발령에 대하여 헌법에 그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군인들의 국회 침탈이 과연 합법적인 대처입니까? 둘째,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를 비상계엄으로 막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의 구실로 삼고 야당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 조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발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주의자도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고 반합법적인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이러한 최근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명백한 내란 행위임이 만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불법 사태에 대하여 단호한 사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회복하는 것은 사법부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하여 단호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소정의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이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9 혁명 국가유공자, 기장 정경 총회장, 그리고 시민의식의 공동대표 김동원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하루아침에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출연 군인들이 불법적인 명령하에 창문을 깨고 진입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를 체포하려는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저들은 그 이후로 국회가
다수의 탄핵과 특검 발의,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국회를 매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장 강경대 아버지 강민조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리 탄핵과 특검을 발의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거부 행위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합리적 대화와 협상 없이 거부권을 남발한 것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표현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군사 독재 시기에도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고 유린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권 분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군민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았으며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담을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국회에 군대를 난입시켜 합법적인 국회 일정을 완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헌법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한 사법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헌법 개정 주권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병호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87년 헌법 이전에는 앞에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뺀 것은 내우외환 이런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칫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 이런 때 그것을 악용해서 명백하게 전시 사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준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계엄을 선포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는 헌법의 규정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법률적인 그런 합헌적 행동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하게 돼 있어서 계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러한 탈법 무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헌법 규범에 의해서 의율되어야 합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란 사태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도교인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천도교의 그 대북 통일, 정치 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동민회, 동학민족 통일의 상임위장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연대기구인, 동민회의 연대기구인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탁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섬을 밝힙니다. 동학 천도교의 성명서는 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부는 불법 사태에 대하여 단호한 사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왔던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시민연대 대표 조광훈입니다. 저는 몇 가지 구호로서 윤석열과 상권불구를 유린한 책임자들의 즉각적인 탄핵을 바라면서 세 가지의 구호로 답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퇴진하라! 사법부는 헌법을 파괴한 계엄 선포의 주범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국회는 상권불법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지체 없이 탄핵하라! 2024년 12월 6일 민주사회 종교인사 일동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너절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었습니까? 도대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제대로 열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혼란스러운 와중에 법적 절차인 사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도 처음에는 논란이었으나 일단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참석 여부조차 확인을 거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비겁한 행태들입니다. 개헌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이나 회의는 성사되어야 하므로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한 11명은 참석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입을 꾹 닫고 답변을 거부했던 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숨길 일입니까? 아니면 숨길 수 있는 일입니까? 추후 참석이 확인된 자들 또한 이제는 슬금슬금 사실은 우려 내지 반대의 뜻을 표했다며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야밤에 대통령이 오라니 갔다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에 완강하게 거부도 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공인된 내란죄에서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까봐 발뺌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너절한 작자들이 일국의 국무위원들이라니 정말로 기가 차고 분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역할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제 역할을 했던 국무위원이 무려 21명 중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물론 비겁하고 너절하기 짝이 없는 무자격자 국무위원들도 싹 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명백한 국가폭력, 지체 없는 탄핵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우리 군 장병들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군인을 그만두고 싶다. 국가에 배신감이 든다. 우리를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당일 위헌 위법한 명령에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 군 장병들의 호소들입니다. 국회 앞에서 비무장한 시민을 코앞에서 마주한 군인들은 크게 당황했고 일부는 패닉에 빠졌다고도 합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 시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명백한 국가폭력이기도 합니다. 동원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이라는 긴급 지시에 헬기에 탑승했던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우리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총뿌리를 겨눠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킨다는 군 장병들의 사명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명백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회는 지금 즉시 지체 없는 탄핵으로 응답하고 위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이미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탄핵 피의자 신분입니다. 추후 그의 그 어떤 지시나 명령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둡니다. 민주사회의 당연한 일원이기도 한 우리 군 장병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류일임 체제 방심위 윤석열 내란 사태 공범임을 인증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긴급 심의해 즉시 삭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의한 이들은 윤석열이 추천한 3인입니다. 결국 방심위가 앞장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보겠다는 당신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들의 민원을 일상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으며 민주노총의 문자행동은 이미 3년 전부터 해오던 운동이라는 입 아픈 말은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빨리 차단하려는 류일임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들이야말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합니다. 그 행위 그만 멈추십시오. 경고망동 마십시오. 국민들은 내란범과 그 부역자들의 행위를 똑똑히 지켜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차별철폐와 민주주의 위해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만 명이 학교를 멈추는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던 정부와 교육당국을 이끌어왔던 당당한 노동자들이 올해도 결국 파업을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차별 해소입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 무시당하는 신분 차별을 없애는 것이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사실 매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 덕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 더 파탄나고 있는 민생, 여전한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3일 일어난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도 완전히 무력화될 뻔한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 집단임금교섭이 계속 파행으로 치달아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파업을 위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유치장 구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으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행태를 그대로 둬선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진보당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학교 안에서 산적해 있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나서도록 진보당이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우측으로 쓰십시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저쪽. 이쪽으로도. 균형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공동대표라시는 김근태 장군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바로 현 시국 상황과 관련한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단 1동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가 안보 공백 발생 가능성 등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첫째, 정치권은 여야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즉, 본질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 무분별한 특검 요구, 국가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감축 등 야당의 입법 폭거가 계속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야기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전쟁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날이 갈수록 수적,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공공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여야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충분히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국론 결집과 국민 통합을 지향하고 특히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련한 사항들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루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군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현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단은 이번 사태가 빚은 혼란한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1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